네,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글쓰기 혹은 사고의 전복이라는 건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사고의 전복을 꾀하는 글쓰기. 첫 시간인데요.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은 유발하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문장 속에서 이게 녹아나야 되겠죠. 또한 독자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고의 전복을 꾀하는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빌 브라이슨이라는 여행 작가이기도 하죠. 빌 브라이슨이 쓴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의 한 구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용할 문장은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사고의 전복을 꾀하면서 효과를 끌어내는 아주 적당한 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책 전체를 보면서 그 중에서 발췌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발췌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샘플로 저희가 발췌를 한 거고요. 글을 쓸 때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 여러 민어를 준비해 놓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예비해 놓고 있듯이 그렇게 이제 글에서 어떻게 하면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사고의 전복을 꾀할까? 그거를 이제 장치적인 면, 여러 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써볼까요? 나를 부르는 숲. 나를 부르는 숲. 누가 썼다고요? 빌 브라이슨. 예전에 동아일보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고 개정판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948년 여름 군대에서 갓 제대한 얼세이퍼라는 청년이 한 계절에 에팔레치아 붙여서 그냥 써볼게요.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끝에서 끝까지 종주한 뭐 2,000km 뭐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에팔레치아산이 쭉 동부에서부터 남부로 그 북부에서부터 남부로 이어져 있죠. 미 동부 지역 쪽으로 해서 끝에서 끝까지 종주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텐트는 물론 정확한 지도도 없이 이 책을 보면 아주 곰도 나타나고 야생동물 그 다음에 길도 뭐 지도 없이 갈 수 없는 거라고 써져 있는데 하여간 이 청년은 그렇게 한 거죠. 텐트는 물론 정확한 지도도 없이 4월에서 8월까지 4개월 걸렸네요. 123일 동안 평균 27km를 걸었다. 평균 27km를 걸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한 480km 될 거예요. 그게 18일간이면은 18일간 만약에 종주를 한다면 걸어온다면
하루 평균 27km 정도 거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전체 아까 말씀드린 애팔라치아 끝에서 끝이 몇 킬로 정도인지 대략 감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27 곱하기 127일 하면 되겠군요. 그죠? 걸었다. 공교롭게도 1번 공교롭게도 그가 종주하고 있던 기간에 에팔레치아 트레일 컨퍼런스가 발행하는 에팔레치아 트레일 컨퍼런스가 발행하는 신문인 에팔레치아 트레일웨이 뉴스 에팔레치아 트레일웨이 뉴스는 에팔레치아 트레일 종주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에팔레치아 트레일 종주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컴마 미론 에브리와 잡지 편집장인 잡지의 편집장인 진 스티븐이 쓴 기사를 실었다. 진 스티븐이 쓴 기사를 실었다. 뭐라고 썼을까요? 예. 뭐라고 썼을까요? 세이퍼가 종주한 트레일은 오늘날처럼 관리되고 질서 정연한 복도 같은 것이 아니었다. 비록 1948년은 트레일이 완성된 지 고작 11년 밖에 안 지났지만 이미 3번 이미 망각의 세계로 침잠하고 있었다. 망각의 세계로 침잠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써봤는데요. 트레일이 잊혀져 버렸지만 그런데도 종주를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예. 앞서 진술한 사실이 다음 문장에서 전복이 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독자들은 다음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예. 바로 이 문장인데요. 어떤 문장이냐면, 볼까요? 에팔레치아 트레일 종지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에팔레치아 트레일 종주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신문의 기사가 났으나 그의 얼세이프라는 청년이 종주에 성공했고 1948년은 이 트레일이 완성된 지 11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사람들은 트레일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죠.
앞에 진술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얼셰이퍼가 종주한 것의 의미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는 겁니다. 글에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여러 민우를 준비하는 것처럼 다양한 글쓰기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고 써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자, 1948년 여름 군대에서 갓 제대한 얼세이퍼라는 청년이 한 계절에 애플라치아 트레일을 끝에서 끝까지 종주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그 다음 문장은 뭐가 이끌어 나가면 되겠습니까? 인물이 됐다. 그의 애플라치아 트레일 외인 뉴스에서는 이런 트레일 종주는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를 썼다 그래가지고 썼지만 그건 틀렸고 오히려 얼셰이퍼는 그때 이미 종주를 하고 있었고 이런 식의 그 전복되는 글로 나가든지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언뜻 생각해 보면 1948년 여름 군대에서 갓 제대한 얼셰이퍼라는 청년이 한 계절에 애플라치아 트레일을 남부의 끝에서 북부의 끝까지 종주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그러나 그가 종주하던 그 시기 이미 북부에서 남부를 향해 절반 정도 애플라치아 트레일을 갖다 종주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짐 코너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중간에서 만났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레슨을 좀 말씀드리면요. 궁금증을 유발하고 사고의 전복, 이전에 믿었던 가치가 잠깐 뒤바뀌는 그런 전복의 순간을 꾀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글은 효과가 증대돼서 읽는 이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